지금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가 하루 만에 거의 100만 개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다른 주소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던 하드웨어 지갑이 지금 대규모로 해킹을 당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살짝 하락을 하고 있죠. 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냐? 일단은 첫 번째, 마이크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1300개. 그것도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드월렛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역사상 최대 규모 해킹이라고 해요. 이름이 뭐냐면 콜드카드라고 얘네가 이제 캐나다 기업인 것 같아요. 코인카이트가 쟤네 회사인가 봐. 걔네들이 만든 이제 캐나다 그 하드월렛 콜드카드인데 여기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총 4,585개 주소에서 1,367개가 털렸대요. 1,200억 원이 유출이 된 거예요. 1차 공격이 25분 만에 594개. 야, 600개 비트코인을 가져갔으니까. 2차는 41분 만에 1,000개.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보세요. 40분 만에 1,200개가 나간 거야. 우리나라 원화로 한 1,200억 원이.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해킹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코인 해킹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해킹을 당한 거냐면 콜드 월렛. 우리 디센트 월렛 쓰시죠? 레저 나노 디센트 월렛 이런 콜드 월렛. 그 콜드 월렛에서 털린 거예요. 보통 해킹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소 많이 뚫리고요. 제일 많이 뚫리는 게 이제 그 소프트 월렛이죠. 그 인터넷 창에다 깔아놓고 메타마스크나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잘못 연결하면 바로 그냥 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개인 키도 털리고 막 그냥 그런 해킹인데 이번에는 콜드 월렛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도 안 했고 진짜 한 3년, 5년 동안 그냥 콜드 월렛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해킹을 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콜드 월렛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왜 해킹을 당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여러분들 콜드 월렛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2가지 그 프라이빗 키를 다 갖고 있죠. 복구 단어. 시드. 그 시드를 갖고 있는데 이 시드를 처음에 지갑별로 이제 생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얘네들은 21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이제 돌렸는데 그게 허술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커야. 근데 그 12가지를 막 무작위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조를 해버렸어. 짐작을 했어. 그럼 바로 뚫리는 거잖아요.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콜드 월렛 그 회사에서 이 12개의 프라이빗 키를 얼마나 안전하게 복잡하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그 해킹 당한 게 콜드카드 얘네들은 복잡하게 만들질 않았다 그래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거든요. 12가지 그 코드를 11년도 3월 달에 펌웨어 오류가 있었대요. 원래는 하드웨어 난수 생성기로 시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코드가 변경이 돼서 소프트웨어 기반 생성기로 조용히 전환이 됐대요. 그러니까 무작위성이 128비트에서 40비트로 확률이 쫙 줄어버린 거죠. 128비트면 확률이 쭉 올라가죠, 많이. 근데 40비트면 요새 그냥 AI 클루드 같은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40비트 40억 개 한번 조합해봐, 맞춰봐. 그럼 이거 한 몇 시간이면 맞춰버리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요? 콜드 월렛이 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얘네 제조회사, 얘네 기업이 위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 문구를 만드는데 원래는 하드웨어로 좀 뭐랄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21년도에 오류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반 좀 불안정한 이런 생성기로 12개 프라이빗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뚫렸고 어떻게 됐다? 나는 집에다가 비트코인을 모아놨는데 해커들이 12개를 조합해서 뚱 가져가 버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 해도 안 돼요. 왜? 애초에 12개를 21년도에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안 옮기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활성화 주소가 하루 만에 급증을 했죠. 보시면은 지금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 이동한 그 주소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100만 개가 늘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콜드카드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죠. 자세히 뭐 때문에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막 콜드월렛 쓰시는 분들 다 옮길 거 아니야. 거래소나 다른 데로. 그런 수요까지 맞물려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동이 100만 개가 늘었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단순히 그냥 콜드월렛 해킹 당했다 뭐 했다 그것만으로는 비트코인이 안 빠져요. 근데 뭐 때문에 빠지냐면은 얘네들이 아니어도 우리 디센트, 레저 나노 다른 콜드월렛 쓰시는 분들도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레 콜드월렛에 있는 물량들을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거래소로 옮긴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거래소로 옮기게 되면 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 지금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고 허구한 날 돈 버는 사람들은 막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주식 투자자들이야. 안 그래도 막 지진부진하고 막 뒤숭숭한데 해킹 당하면 어떻게? 거래소까지 뚫리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 무서워. 매도를 하겠죠.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이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2년 FTX 거래소 무너졌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는 반대였어요. 거래소 못 믿겠다 그래서 콜드월렛으로 옮겼거든요. 지금은 콜드월렛 못 믿겠다 거래소로 보내고 있어요. 입금은 매도 우려가 낳는다고. 하드월렛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또 이거를 반대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번 사건은 ETF를 살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하는구나.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현물 거래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종이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실제로 달러로 비트코인을 내가 실제로 사지 않더라도 달러만 갖고 있어도 비트코인을 100개, 1000개 거래를 해. 그게 종이 비트코인이잖아요. 지금 월가의 금융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롱, 숏,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뚝 끊겼어. 왜? 위험하기도 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당연히 월가 상품들을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더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유동성이 없는데 더 이동하겠죠. 월가 자본으로. 거래소로만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뚝 끊겨버려요. 그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이랑 이거랑 겹쳐지면 50K 때 볼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여기다 뭐 AI 클루드가 뭐 했다 막 AI 기술력이 좋으니까 AI에 털렸다 막 이런 얘기까지 유언비어까지 막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 홀드월렛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럼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킹이 왜 벌어졌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겠죠. 보시면은 이번에 콜드월렛이 위험하고 막 안 좋은 게 아니라 콜드월렛을 만들 때 처음 12개 프라이빗 코드 있죠? 프라이빗 킷. 그거를 만드는 그 난수, 생성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걔네들 콜드월렛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난수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냐. 하드웨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거예요. 오류 때문에. 그게 뚫린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때 21년도에 만들었던 그 지갑들은 당연히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뭐 디센트도 위험하나요? 레저 나노도 위험하나요? 뭐 트레저도 위험하나요? 그거를 따질 게 아니라, 하드월렛의 핵심 시드, 프라이빗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난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안전하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또 디센트 월렛, 우리 코드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또 할인도 받고 하잖아요. 저희가 21년도부터 어떻게 보면은 디센트 월렛을 이렇게 같이 할인 링크를 또 걸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거 터지자마자 본사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디센트는 안전합니까? 제가 말씀을 여쭤봤고 답변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해킹은 뭐 때문에 생겼냐면 난수, 엔트로피가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한 발생한 사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21년도에 오류 때문에 난수를 되게 얇게 만든 거예요. 해킹 당할 수 있게끔. 근데 디센트는 아까 소프트웨어 방식이 난수가 아니라 EAL, 6 플러스 보안칩에 내장된 하드웨어 난수 생성기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죠. 하드웨어 난수 생성기를 사용해서 만든 12가지 그 프라이빗 코드는 이번 해킹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값에 의존하지 않고 칩 수준의 물리적 하드웨어 난수를 사용하므로 이번 콜드카드 사례와 같은 엠프로이 부정 문제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디센트의 복구 단어 니모닉 코드는 BIP39 표준에 따라서 기기 내부에서 생성 및 확인되며 모든 과정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디센트에 있거든요. 디센트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있어서는 안전하다고 해요. 새로운 문제로 뭐 해킹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콜드 월렛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요거밖에 없었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재산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야 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물어봤거든. 하우스분도 우리 또 질문도 나왔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디센트는 안전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갑 회사에서 배상해주나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할까요? 레저 나노, 디센트 월렛, 모든 폴드 월렛 이 회사들 얘네들이 해킹을 당했어. 얘네들이 해줄까요? 디센트 월렛 대표님이 보시면 기분 나빠하겠다. 안 해줄 것 같은데. 물론 특이 케이스로 뭐 이제 한두 명 이런 거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막 금액이 진짜 회사 시가총액이 넘어가. 안 해주죠. 해주겠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까지 해가지고 안 해줄 가능성이 높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콜드 월렛이 제일 안전한 거는 맞다. 겁먹을 필요 없다. 여러분 콜드 월렛까지 뚫리면은 비트코인 이거 다 뚫려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 걔네들이 어디에다 맡기는데? 그럼 안전한 게 아니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업비트, 뭐 빗썸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 지갑에다 맡기죠. 코인 여러분들 코인을 어디다 맡기냐면은 지갑이 두 개예요. 콜드 월렛, 핫 월렛. 보통 100%가 코인이 있다 그러면 콜드 월렛에 90% 넣고 핫 월렛에 10% 넣어요. 핫 월렛은 자주 왔다 갔다 입출금 자주 하는 것들. 그리고 콜드 월렛은 많이 입출금 안 하는 것들.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인도 콜드 월렛 다 털리면은 거래소도 다 털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거래소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엄밀히 따지면은 ETF 있죠. 블랙록 ETF 상품. 그게 제일 안전해요. 털려도 블랙록에서 어찌됐든 간에 보장을 해주니까. 여러분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가 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 다 재산 보장해 줄 것 같아요? 100% 중에 뭐 한 10% 털렸다. 그러면 보장해 줄 수는 있겠다. 100%다 날라갔어. 보장 안 해줘요, 걔네들도. 그때부터 남남이야.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거래소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콜드 월렛이 불안전해요. 뭐 다 뚫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거래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제일 그래도 안전한 건 하드웨어가 안전하다. 대신 그 하드 월렛, 콜드 월렛이 니모니 카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참 뭐라 하면 서글프죠. 이게 원래 정부에서 이렇게 알아서 막 해주고 관리 감독 하에 좀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안전을 따져야 되니까 제도권 내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세금을 내는 게 지금 당장은 싫더라도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낸다는 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거든. 다는 안 해주겠지만 관리감도 규제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한다는 게 그리고 한 가지 뭐 디센트 원래에서 뭐 S라고 이번에 뭐 신제품 나왔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면은 그 할인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저렴하게.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리고 요 해킹 파장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면 50대 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올라간다, 상승한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래도 미리 좀 마음을, 딱 먹고 들으면은, 그래도 덜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감수를 하자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